저녁에 홈런볼 맛있겠네. 맛있겠죠? 부럽다. 다 들어왔나? 한 번만 볼게. 들어온다 했던 친구. 문제 어렵지? 네. 깜짝이야.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했지. 이게 그래 그 선생님이 말했잖아. 왜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산이 이거라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선생님은 사실 제일 매운맛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막상 문제 너희 이번에 모의고사도 받고 했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안 어려워. 너네 모의고사 잘 봤던데? 그치? 갑자기 말이 없네? 네,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잘 봤던데? 아닌가? 생각보다 잘 친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잘 봤던데. 그래 지금은 그 정도 너희가 하고 있으면 되고 그 선생님이 애초에 너희한테 그냥 교과서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하자고 안 하고 바로 우리 같이 모의고사든 뭐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자고 하고 지금 좀 자세히 가르치는 거니까. 사실 교과서에 메타 윤리학 한 줄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너희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봐서는 문제를 풀 수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좀 깊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너희가 지금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거야. 사실 요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요 표 내용은 너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계속 너희 보고 이해하라고 이런저런 막 예시를 많이 들어줬지만 요 내용은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윤리학. 일단 윤리학은 요거야. 그치? 윤리학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쌤 맨날 계속 얘기하지. 규범 그리고 메타. 이게 그냥 너희 자동으로 나와야 돼. 기술. 그냥 지금 우리는 외우는 단계니까 이해하고. 그리고 요 규범 윤리학 안에서는 또 어떻게 나뉘어? 이론이랑 실천으로 나뉘죠. 실천. 그렇지.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선생님이 어떤 게 윤리적인 거야? 어떤 게 도덕적인 거야? 그 기준이 뭐야?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그냥 윤리적인 거란 이런 거야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론 규범 윤리야. 윤리란 이거다. 지금 그때 축구로 얘기했었지, 그지? 축구 이론이라는 건 따로 있고 너희 직접 경기할 때 해설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좀 다르잖아, 그지? 그리고 모든 분야가 다 이론은 있잖아. 뭐 이론. 우리 수업할 때도 교육학이라는 게 있고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수업 방법은 또 다르게 있듯이, 그치? 그래서 그냥 윤리가 뭘까? 옳은 게 뭘까? 너희가 배운 거 예시로 들면은 뭐 있어요? 유불도 있고 유불도는 유교, 불교, 도가야. 그냥 그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왜 지갑 줍는 거 했었지? 지갑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행위 그냥 그 자체 야 지갑 당연히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했던 의무론. 결과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기부한다고 해서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게 낫겠지. 만약에 지갑 주인이 정말 나쁜 깡패 뭐 청구 살인업자일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엔 그거를 돌려주지 않는 게 맞아.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덕윤리.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뭐 등등 이런 거 얘기했었지, 그치? 의무, 공리, 덕. 그냥 윤리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리적 행위를 위한 도덕 원리. 도덕 원리라는 게 뭐야? 그냥 우리 원리는 뭐뭐 하는 이 행동의 이유가 뭘까? 행동이 왜 이런 걸까? 쟤는 도덕적이야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는 거야. 원리.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이론적 분석하고 정당화하고 지갑 돌려주는 게 맞아. 왜 맞냐면 하고 설명하는 거. 그래서 보편적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만든다. 내 나름대로의 도덕 법칙들. 이게 이론 윤리였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랬지. 너희 문제 풀어봐도 알겠지만 여기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얘를 토대로 얘를 뭐 적용하고 얘를 응용해서 이건 지금 너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우리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야.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선지로 나오든 문제로 나오든 보면 구체적이다, 뭐 현실적이다, 실제적이다,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한다 이런 말이 정말 항상 나와. 그래서 힌트를 정확히 주기 때문에 하고 요 윤리적 공백이라는 거 관련된 거는 지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는 요나스가 단독 문제로 나왔거든. 근데 나중에 또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요게 왜 발생했었지? 아, 윤리적 논의가 과학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했다. 고 기억하고. 학제적 성격 뜻은 뭐였어? 제자가 여러 가지 제자지.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이 동시에 접근해 있다는 그거였죠. 그리고 여기 메타랑 기술은 좀 특이했었지. 메타는 분석윤리학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얘네 어쩌다 등장한지 얘기했지. 전쟁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났어. 사람들이 윤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뭐 행복은 이래, 막 이렇게 말 열심히 해놨는데 전쟁하면 사람들 막 죽고 죽이고 너무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윤리라는 거 존재하긴 하나? 윤리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언어를 따지고 너네들 뭐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정확한 뜻이 뭔데? 언어 의미 분석하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 그 논리, 추론하는 그 논리 타당해? 그거 따지는 거. 그리고 윤리학이라는 게 과연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긴 해? 우리가 학문으로 존재 연구를 하려면 뭐 종이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종이가 눈에 딱 보여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어떤 성질인지 막 분석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윤리라는 건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지.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잖아. 옳고 그름의 가치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과연 학문이 될 수 있나?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제 학문 가능성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건지 윤리가 없는 거라면 세상에 학문이라는 게 없잖아. 과연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 라는 것까지 나가. 그래서 얘들은 그냥 너희가 쉽게 생각한다면 메타윤리는 윤리 자체에 관심 있다기보다 윤리학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지는 거구나. 분석하는 거구나. 구체적으로 언어의 의미를 따지고 논리적 추론이 맞는지 따지고 심지어는 윤리학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윤리가 인식 가능한지까지 따지는구나. 요렇게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기술윤리학은 그냥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라고 했었지, 그지? 어떤 걸 기록하고 서술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 윤리적인 현상들. 그냥 그때 막 그 어디냐 죽도시장 가는데 친구들이 양보 잘해주는 얘기 했었잖아. 우더른을 보면 공경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시된다. 그냥 그렇게 서술하는 거야. 도덕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선시대에 뭐 유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윤리 역사책처럼 생각하면 돼요. 사회문화적 성격이 강하지, 그치? 도덕 현상을 그냥 시대적으로 쭉, 뭐 아니면 지역적으로 쭉. 아프리카에서는 뭐 장례를 이렇게 치른다. 왜냐면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쭉. 그래서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가치가 대입되지 않지. 근데 얘네는 윤리 기자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자기가 직접 내가 어떤 장례식을 봤는데 풍장이라니 그 막 뭐냐 이렇게 시체 위에 놔두고 바람이 날아가게 하는 그런 장례 있지. 그런 걸 보고 '너무 잔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효에 완전 반대돼.' 이런 거 막 자기 의견 이야기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기술 쭉. 책 읽듯이. 요거 너희가 기억을 해요. 이론은 도덕 원리 만드는 거, 법칙 만드는 거. 실천은 그거 적용해서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메타는 얘네들에 대한 언어, 논리, 그리고 인식 가능성 분석하는 거. 기술은 그냥 사회에 있는 윤리적 현상 그대로 기술하는 거. 요거 이렇게 딱 기억하고 보면 일단 요 문제는 좀 쉬웠지? 그래도 요거는 다들 풀었나요? 네. 요거는 쉬웠어? 요게 어려웠어? 그 밑에 막 많은 게 어려웠어? 네, 밑에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밑에 많은 게 어려웠어? 요거는 그래도 너희가 문제 풀 때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의고사 풀 때 선생님 감독을 다 이렇게 사탐 때 감독을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면 제일 먼저 문제를 바로 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려 문제를.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 한번 다 본 다음에 다시 1번부터 볼 때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되지, 그치?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 표시하고 이거 지금 뭘 봐야 되는 건지 문제를 파악해. 선생님 요거 필기한 거 다 너희 단톡방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필기하느라 시간 뺏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문제를 인식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근데 기억이 일단 뭐냐면 이 땡땡 네모네모 윤리학이네. 그럼 네모네모 윤리학의 특징을 찾는 거지. 이거 일단 파악하고 봐야 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거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 많아. 선생님 한국지리 그 한 문제 틀려서 3등급 받았다고 얘기했었지, 수능 때. 정말 너무 속상했는데 그것도 실수해서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막상 수능 가면 그렇고 그거를 막을 수 있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제일 적절한 거. 그러면 요 네모네모가 뭔지만 일단 찾으면 되는데 요거는 다 시옷됐나? 일단 규범윤리학이래. 얘들아 규범윤리학에는 뭐뭐 있었어? 규범윤리는 이론이랑 실천. 실천이 있었지, 그치? 그럼 일단 둘 중에 하나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여기 보자. 도덕성에 대한 너희 글씨는 보여 이거?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대. 이거 그냥 딱 봐도 이론이지. 그치? 심지어 우리 그때 봤던 덕윤리, 의무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론 윤리는 윤사 내용이고 실천 윤리는 생년 내용이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얘는 이론 윤리학인 것 같아. 그럼 얘는 안 봐도 실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보면 생태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네. 저렇게 의무론, 덕 이런 식으로 뭐가 윤리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보네. 얘를 응용해서 본 거네. 그치? 문제 중심이야. 실천윤리인 거 확실하지? 여기까지 모르겠는 사람 없죠? 그죠? 요건 다 쉽죠?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뭐가 실천윤리인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사실 답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우리 여기 나오는 거 봤을 때 정답 몇 번이야? 현실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중시한다. 우리 문제 해결 중요시하는 거 하면 바로 실천 얘기했었지, 그지? 이론 윤리가만 있다가 실천 윤리가 나오게 된 배경도 현대사회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복잡하고 파급 효과가 광범위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실천 윤리학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요거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중시한다.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보자.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대. 이건 도덕적 일단 요거는 뭐야?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대. 지금 얘가 추론하는 거. 선생님 그때 범인 찾을 때도 추론한다 그랬지? 얘는 도덕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속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논리가 맞나? 이 규칙이 제대로 된 게 맞나?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아까 선생님 메타윤리학 뭐뭐 본다 했어. 언어의 의미,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인식 가능성 얘기했지. 지금 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메타야. 그리고 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만든대. 규명한다는 건 밝힌다는 거야.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밝힌대. 보편적 도덕 법칙? 여기 아까 위에서 봤던 덕윤리, 의무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요런 애들이지, 그치? 어떤 게 도덕 법칙으로 만들어져야 될까? 뭐를 우리가 따라야 될까? 의무를 지켜야 돼라는 의무론적 윤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라는 뭐 결과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공리주의라고 우리 많이 배웠지? 공리주의 그런 식으로. 어떤 게 도덕 법칙이 돼야 될까를 말하는 거는 이런 윤리지. 그리고 윤리적 관습을 그냥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쭉 서술한대.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 말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기록한대.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 기술 윤리지, 그지? 관습을 그냥 객관적 조사. 그리고 도덕 언어를 분석한대.
그게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봤대. 우리 아까 언어, 그리고 논리적 추론 타당성, 의식 가능성 요거 보는 거 뭐라 그랬어? 메타라고 했지, 그치? 메타.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여기서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아직 이게 뭐지? 아직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말을 하면 추론의 규칙이라고 할 때 선생님 공리주의로 많이 설명했었는데 너희 공리주의는 이제 알지 그치? 선생님이랑 했었으니까 자세히 보진 않았어도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해야 돼. 최대 다수가 더 행복한 게 오라. 이게 윤리야 말해. 이런 결과가 있으면 좋아라고 말해.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이런 도덕 법칙을 만든 이유가 사람들은 모두 쾌락을 추구해. 행복을 추구해. 그러니까 행복을 좋아한다는 거지.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을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 늘어나고 고통이 줄어드는 게 이게 윤리적인 거야 라고 말해. 근데 얘들아 이런 사실이 그러면은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결론이 돼? 이거 논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냥 정말 행복한 게 윤리적인 걸까?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 논리가 맞나? 사실에서 당위로 끌어낼 수 있나? 사람들이 아이폰 많이 쓴다고 해서 아이폰이 가장 좋은 스마트폰인가? 가장 기술이 좋은 건가? 가장 디자인이 뛰어난 건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다. 사실에서 당위를 표출하는 거. 예시야.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야. 너희 보고 어떻게 따지냐고 묻진 않으니까 그냥 이게 뭔 소린지 계속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2번. 사실 2번 문제가 풀 때는 너희가 좀 쉽게 풀었어? 2번은 좀 쉬웠어? 2번도? 계속 실천 윤리만 물어보지, 그치? 문제 푸는 건 금방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요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 선생님 또 너희가 어디가 많이 어려웠을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어려웠을 만하더라고. 대충 뭐가 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문제 유형이 자주 등장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너희는 다 잘 풀었겠지? 그래서 거짓말은 왜 나쁜가에 대한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된다. 기억에 들어갈 말 찾으래. 기억에 뭔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먼저 봐야겠지. 거짓말은 나쁜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나 봐. 근데 어떤 학자들, 지금 기억이라고 할게.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유용성, 정언 명령 등에 대해서 얘기했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를 물어보네. 그치?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 선생님 일부러 꼼꼼히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용성, 정언 명령 이런 말을 했다네. 유용성. 그렇대. 그리고 다른 학자들 한번 보면 다른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의 의미가 뭔가 약간 느낌 오지. 우리 이제 메타는 안 헷갈리겠지? 언어 의미, 논리적 추론 타당성, 인식 가능성. 인식 가능성이 인식 못하면 학문 성립 안 하는 거니까 연결되는 거야. 나쁘다라는 의미는 뭔가 이거를 따졌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의 뜻은 금지야 또는 혐오야 이렇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렇대.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런 얘기들은 보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를 못한대. 뭔가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 얘들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여기 뒤에 여기 또 기억이 있네. 따라서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윤리학 분야가 필요해. 선생님 요거 그냥 편의상 지그시라고 할게. 이러한 것들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러한 게 필요해라고 한다는 건 이 부족한 점을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그냥 나오면 선생님 지금은 꼼꼼히 보고 있지만 빨리빨리 우리가 풀 때는 얘네는 이거를 못한다네. 그래서 얘네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 디귿의 윤리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얘는 곧 디귿의 특징인 거야.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는 윤리학이 요 디귿 윤리학인 거야. 그럼 요런 윤리학은 뭐야? 요건 너희 알 수 있지. 실제 도덕 문제 중심. 구체적인 행위 지침, 구체적, 실제적, 그치? 현실적 도덕 문제 하는 거는 실천윤리지. 그럼 결국에 요거는 실천윤리의 특징을 찾으면 되네. 실천윤리에서 모름직할, 실천윤리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겠네, 그치? 요렇게 보면 되는데,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요거 다 보고 볼게. 일단 실천윤리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보자. 여기서 정답은 뭐였어? 너희 명주 요거 풀었어? 이거는 정답 맞췄나? 네. 이거 정답 맞췄어? 여기서 실천윤리에 해당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뭐 같아? 응용윤리, 실천윤리. 5번이요. 그지? 5번이지. 왜 5번이야? 약간 좀 전에 풀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아마 풀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게 우리가 실천윤리라고 이해해서 바로 실제로 사실 이거 문제 풀면 내 생각에 30초도 안 걸릴 것 같거든? 꼼꼼히 문제 안 풀고 제 정답만 대충 맞추면? 그때 생각하는 건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 행위 지침? 실천윤리네. 실제 구체적인 행위 지침, 현실적인 도덕 문제에 드러난 거 봐. 여기 어떠한 것도 구체적인 내용 안 나오지. 현실적 문제 중심인 거 없지. 근데 여기에 취지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 구체적이야. 그리고 현실적이고 쌤 계속 강조했던 그런 특징들 나오지. 그치? 요런 도덕 문제들. 현대 윤리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생활과 윤리 주제처럼 실천윤리의 주제는 언론윤리, 뭐 환경윤리, 의료윤리 이런 식으로 된댔잖아. 왜냐면 문제 중심이니까. 의료랑 관련된 윤리, 환경과 관련된 윤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언론윤리에 위배되는가? 이게 정답. 요 5번이 정답인 거는 너희 다 이해가지, 그치? 구체적인 행위 중심이잖아. 실천윤리인 거를 모르고 풀더라도 그냥 이 글 읽어보니까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 현실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 구체적인 행위 지침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그냥 단순히 거짓말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언론윤리라고 돼 있고 이런 윤리학 분야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려. 근데 요 지문을 좀 해석하고 선지도 따질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냥 다른 문제를 또 풀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이니까. 도덕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근데 여기 지금 규범윤리인 건 맞는데 이론인지 실천인지를 구분하려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냐. 여기 밑에 언론윤리 5번 내용처럼. 그게 아니지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윤리적인 걸까? 윤리적이지 않은 걸까? 이런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구체적 문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환자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론윤리.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아는 말로 바꾸면 그냥 도덕법칙이야. 도덕법칙. 이거 도덕법칙으로 만들어도 되나? 그냥 윤리적 규칙으로 만들어도 되나? 이거 이론윤리지. 그치? 아니고.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빠. 이거 논리적으로 추론 타당한가? 이거 뭐야 이제? 바로 알지. 논리적 추론 타당성은 메타. 따지는 거.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거짓말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 얘는 지금. 그치? 그냥 뭐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보지?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지? 뭐 조선시대는 어떻게 보지? 이런 것만 보는 거잖아. 현상 그대로 기술하는 거. 기술.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이게 사실 조금 이게 확실히 뭐지 싶었을 수 있어.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여기까지는 사실 규범윤리라고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 그치? 선의의 거짓말은 옳은 걸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까지는 그냥 규범윤리 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도덕적 딜레마가 뭐 어떨지, 선의의 거짓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논리적 구조를 따지고 있지. 이거 뭐겠어 그러면? 메타윤리지, 그치? 요거 이제 조금씩 이해돼? 여기까지는 알겠어? 나 진짜 전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그럼 여기 지문을 보자. 봤을 때 그리고 너희 쌤 이거 듣고 그리고 너희가 쌤이 이거 올려준 거 보고도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선생님 금요일은 조금 한가 하거든. 월화수목 딱 바쁘고 금요일이 수업 이상한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선생님 막 답해줄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 일단 이게 뭐야? 선악 구분하는 도덕 원리?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한번 바꿔보자. 선악을 구분해. 옳고 그름이지. 옳고 그름이을 구분해. 그럼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보는 거지. 이 말은 뭐가 도덕적인지. 그러니까 도덕 기준. 정당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옳아. 왜냐하면 이런 거야. 라는 게 정당화잖아.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게 기준이잖아. 요거 이론적으로 그냥 쭉 얘기하는 거. 그지? 그래서 여기 유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용성, 정언명령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은 결과지. 결과적으로 이게 유용할까? 라는 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공리주의 같은 거지. 그치? 요거 그래서 이론윤리야. 이제는 요거 좀 익숙하겠지? 나쁘다의 의미. 지금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따지고 있지. 언어 의미, 논리적 추론, 그리고 인식 가능성 따지는 거는 쌤이 메타라고 했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하는 거. 이거 보고도 메타인 걸 알지만 더 정확히 메타다라고 확실히 얘기해주는 내용이 여기야. 그냥 나쁘다는 나빠, 옳지 않아, 윤리적이지 않아, 도덕적이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얘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쁘다는 그냥 금지의 뜻이야. 나쁘다는 혐오의 뜻이야.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윤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나쁘다는 비윤리적이다, 뭐 비도덕적이다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래. 그냥 금지의 표현이고 혐오의 표현일 뿐이래. 우리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윤리적인 건 눈에 안 보여. 우리 눈 감고 다 올바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다 같아? 인식 불가능해. 얘들은 인식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시거든. 보면 그냥 나쁘다는 뜻은 하지 마라는 뜻이래. 하지 마라는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막 싫어 이런 뜻이래. 그냥 뭐 감정 표현. 다시 말하면 윤리나 도덕은 인식 불가능, 객관적인.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비인지주의라고 그래. 갑자기 왜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지라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 선생님 물어볼 일 없고 수능에서 절대 물어볼 일 없지만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메타윤리밖에 없다를 말해주는 거야. 만약에 지문이나 선지에 뭐 거짓말은 나쁘다는 거짓말에 대한 혐오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메타윤리밖에 없다. 거짓말을 나쁘다는 거짓말 하지마 이런 명령의 표현이야 똑같다. 윤리적 의미는 사실 명령이다. 윤리적 의미는 금지다. 윤리적 의미는 뭐 그냥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메타밖에 없어. 이게 윤리적인 게 보이긴 보이냐, 있긴 있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단어를 일단 따지고 있지, 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메타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와도 이게 뭐야? 당황하지 말고 메타라고 인식하면 된다. 요거 설명하려고 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요 두 개 맞췄으면은 요 뒤에 내용은 너희가 요게 어렵다고 했지? 난 요 앞에 거 했으면은 요거는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뭐가 어려웠어? 그냥 쭉 볼게.
도덕적 언어의 의미, 개념,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 아까 이거 누가? 준이야. 쌤, 더 안 물어볼게. 네? 많이 안 준이야, 요거는 뭐겠어? 쌤 아까 얘기했지? 언어의 의미 따지고 메타요, 메타. 그지 메타. 그지 메타. 맞아 메타. 그리고 도덕적 관습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한대. 관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 뭐야 얘들아? 일단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기술이요, 다 기술. 대답해도 돼. 우리 빨리 기술. 준이가 잘하는 거야? 요. 의무론 공리주의를 활용해서 의무론 공리주의까지는 이론이지. 이거를 활용해서 윤리 문제 해결을 한대.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한대. 실천. 그지 실천이지. 그지 잘하네. 특정 시대 관습 요 관습에서 끝났어. 이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기술한대. 심지어 기술이란 말 나왔어. 이거 뭐예요? 기술. 기술. 그렇지. 그러면 5번. 인간의 삶을 안내하거나 현실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실천. 그지 실천. 실천. 그렇지 실천. 얘들아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건 이론이랑 실천 둘 다기네. 근데 직접적으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건 실천윤리지. 그지? 여기 이거. 다양한 학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쌤 요거 그거 할 때 했어. 그 왜 뇌에 없는 문해증 태아 인공임신 중절해야 되나? 이 문제 해결하려면 생명과학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의학도 알아야 되고 그치? 요거는 실천윤리야. 얘들아 요거는 너희 모르면 안 돼. 왜냐면 요거 선생님 그 수업 시간 아예 윤리학 실천윤리의 특징 딱 2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야. 학제적 접근을 한다. 여러 가지 학문이 동시에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정치 문제 해결하려면 정치학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과학 문제 해결하려면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 당장 AI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AI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과학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학제도 접근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 법칙을 만든대. 요거 뭘까? 뭐 의무를 지키는 게 옳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런 거. 법칙 만드는 거. 이론이지.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거나 시대적으로 너무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대. 쌤 이거 스마트폰으로 얘기했지. 스마트폰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실천. 그리고 요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이런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거. 실천적 지침, 일상생활 나왔고 도덕적 문제. 얘다 요거 작년 모의고사가 수능 문제야. 이거 나 맞출 수. 모의고사 문제. 6월 모의고사. 3학년.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도덕 문제, 도덕 원리, 도덕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 해결을 한대. 이거 뭐야? 실천이죠, 그죠? 이것도 이제 알겠다. 도덕적 언어를 따져. 그리고 그 문장의 의미의 철학적 분석을 한대. 메타. 그죠. 그리고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대. 위의 내용이랑 비슷하네. 이것도 실천이지. 기술 너무 빨리 발달했어. 문제 너무 많이 발생해.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자. 얘기한 거 실천. 그럼 마지막으로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쌤 그냥 윤리랑 관련된 뭔가 수집책?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술 윤리학이지, 그치? 요거는? 심지어 기술 들어가 있으니까. 끝! 이제 조금 알겠어? 네. 너희 이미 알고 있었지? 그치? 고생했어. 당연하죠. 그래도 혼자 자기가 한번 찬찬히 해보고 선생님 올려준 거 그 PDF 파일도 한번 보고 그래도 좀 잘 너무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쌤. 어? 쌤. 어? 여기 프린트에요. 응. 실천 자리 응용돼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알았어요. 말. 응용윤리, 실천윤리, 문제조심윤리 다 똑같은 말이야.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전화 왔다. 선생님. 아? 윤리 수업장. 잠깐만. 선생님. 짱. 선생님, 저 뭐지? 제가 이제 문제풀이 숙제 내준 거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그거 줌으로 다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5시 때 끝난다고 했어요. 네. 아, 네네네. 저 걸로 바로 갈게요. 네. 네. 아, 네네네. 네. 아, 네. 네. 사장님 뭐라고? 윤리 수업 좋아요. 뭐지? 서정아 고마워. 서정아. 그리고 기타 고마워. 쌤 오늘 점심 때 근데 그, 서정이 선생님 지금 이과예요. 서정이 너 소문 났던데 나 근데? 뭐요? 서정이 너 헤르미온네요. 헤르미온네요. 서정아 너 윤리 안 됐지 않아? 아, 저요? 아닌가? 원래 안 들어요. 그냥 들어와 있었어? 네, 저 아까 대답도 완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지금 완전 예쁘게 나와요. 누구 선생님? 네. 캡처해드려야겠다. 해도 되죠? 네 동영상 뜨잖아. 아, 죄송해요. 선생님, 근데 응. 응. 예시 같은 거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어. 혹시 저번에 첫 번째 줌 수업 때 다 하셨어요? 첫 번째 줌 수업?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늦잠 자가지고 늦게 들어가서 못 들었거든요. 예시? 제발. 그치. 근데 막 선생님 스마트폰 이런 거. 프린트 2페이지인가? 거기에 예시 다 있어. 아, 나눠주신 거요? 응. 아하. 그리고 너 보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물어봐. 쌤 다시 알려줄게. 네. 명주 너 그때 늦게 들어왔지? 네. 아유, 일찍 좀 일어나라. 사실 까먹어가지고. 나도 생년 듣고 부모는 싶다. 듣다가 잠든 거야? 네? 장성호. 하연이랑 좋아.